자, 그러면 관절에 무리 없이 우리가 러닝을 꾸준히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러닝 하기 전에 해야 할 게 있죠. 러닝 하기 전에는 충분히 체온을 올려준 상태에서 달리기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몸을 좀 이제 열을 좀 올려야 된다. 네, 이런 맞아요. 말씀이시죠. 그래야지 관절에 충격이 크게 오지 않고 그거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달리기 전에, 특히나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몸에 열을 충분히 올려준 상태에서 달리기를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한번 대표적으로 러닝 전에 할 수 있는 그런 웜업 운동 좀 알려주세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달리기를 할 때는 하체를 많이 쓰기 때문에 하체 관절을 크게 쓸 수 있는 코삭 스쿼트라는 동작을 추천드리는데요. 실내에서도 할 수 있고 실외에 달리기 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리를 넓게 벌린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요. 천천히 한쪽을 무릎을 발끝 따라 밀어내면서 손을 앞쪽으로 쭉 뻗어주세요. 이때 엉덩이를 충분히 접어주고 발목도 같이 눌리는 느낌. 제자리로 돌아올 땐 팔도 같이 접어주시고요. 손을 넓게 들어주면서 엉덩이도 접어주고 발목도 눌러주고 다시 제자리로. 하시다 보면 몸이 점점 풀리면서 열도 오르고 점점 더 깊은 자세까지 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움직이고 깊게 움직이면서 20개 정도, 그리고 여유가 되신다면 몸에 아직 열이 충분히 오르지 않는다면 30개, 40개를 하셔도 괜찮아요. 이 동작을 통해서 몸에 열을 충분히 올려준 다음에 가볍게 페이스를 올리면서 달리기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 힘듭니다. 이거 열이 나요. 몸이 그냥 후끈후끈합니다. 웜업 운동 말고도 평상시에 하체 단련하는 데도 굉장히 좋은 운동 같아요. 그쵸. 그리고 균형감 잡아주는 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관절에 무리 없이 러닝을 하려면 러닝이 끝나고 나서 마무리로 또 어떤 걸 좀 해줘야 될지 있죠? 네. 러닝이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하체 쪽에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웜업 했던 동작처럼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 크게 움직이는 동작보다는 조금 정적으로 스트레칭을 통해서 근육의 긴장도를 떨어뜨려 주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좀 어떤 스트레칭은 기본적으로 좀 해줘야 될까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근육이 엉덩이, 그리고 뒷다리, 햄스트링, 그리고 허벅지 앞쪽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뒷다리랑 엉덩이를 늘려낼 수 있는 스트레칭 동작은 저희가 유연성 테스트 할 때 많이 하는 이렇게 앞으로 숙이는 전굴 동작을 추천드립니다. 무릎을 가볍게 편 상태에서 고관절을 접어서 뒷다리와 엉덩이가 가볍게 당길 때까지 내려가서 15초에서 20초 정도 호흡을 편안하게 유지하고 다시 올라오면서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가볍게 반복해 주셔도 괜찮고, 불편하지 않다면 30초 이상 진행하셔도 괜찮아요. 이게 안 닿는 사람도 있어요. 네. 땅끝에 닿지 않으셔도 너무 땅을 터치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갈 수 있는 범위까지 기분 좋은 스트레칭감이 들 때까지만 가셔도 괜찮아요. 정강이 중앙 정도도 괜찮으니까 점점 하다 보면 깊어짐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나중에 하시다 보면 손끝도 안 닿다가 나중에 손바닥까지 닿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뒷다리나 엉덩이를 스트레칭 해줬으면 허벅지 앞쪽도 같이 스트레칭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거는 중심을 잡기 위해서 벽이나 아니면 기둥 같은 거를 잡고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주변에 이런 벽이 있다면 가볍게 손을 올려놓고 내 발목 혹은 발등을 잡은 상태에서 천천히 아랫배를 내밀고 뒷다리를 당겨서 허벅지 앞쪽에서 스트레칭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엄청 최대한 당길수록, 그리고 아랫배를 내밀수록 허벅지 앞쪽에서 조금 더 큰 스트레칭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20초 이상, 30초 이상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러닝 했으니까 주로 다리 쪽을 좀 스트레칭을 해줘서 피로를 좀 풀어주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네, 맞아요. 다리 쪽을 아무래도 많이 쓰는 동작이다 보니까 허벅지랑 뒷다리, 엉덩이 쪽 근육의 스트레칭을 통해서 긴장도를 조금 낮춰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할 수 있으면 다리 벌려서 또 아까 알려주신 그런 동작들 하는데. 네, 맞아요. 처음처럼 이렇게 두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고관절을 접어서 내려가는 동작도 포함해서 다리를 넓게 벌렸을 때 허벅지 안쪽에서도 스트레칭감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손바닥을 터치하러 내려가고, 유연하신 분들은 팔꿈치까지 구부리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똑같이 내가 갈 수 있는 포인트까지만 가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동작을 한 후에 천천히 몸을 돌려서 내 몸을 왼발로 가보면 왼쪽 다리 안쪽에서도 스트레칭감을 느끼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반대쪽으로 좌우로 이동하면서 엉덩이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동시에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달리기를 통해서도 꾸준히 하다 보면 근력 발달이 일어나지만, 잘 달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근력 운동을 병행해 주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잘하기 위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 러닝할 때 사실 가장 뭐랄까 부하가 많이 가고 많이 쓰는 관절이 무릎 관절, 그리고 고관절. 고관절 그리고 발목도 이제 맞아요. 그렇긴 한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매일매일 러닝을 잘하는 몸을 만들기 위한 근육 운동으로 운동을 한다면 한 가지만 추천해 주세요. 제일 딱 한 가지만 한다. 한 가지는 저는 런지를 추천드립니다. 아 런지 그 네. 런지 많이 하시는 런지. 그럼 한번 보여주세요. 런지는 두 발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쪽 발이 뒤로 빠지면서 중심 이동을 하는 동작입니다. 이때 중심은 앞발에 계속 놓여 있어야 되고 앞발이 흔들리지 않게 중심을 잡으면서 낮춰서 앞발의 힘으로 밟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동작이에요. 이걸 한 어느 정도 할까요? 이거는 처음에는 20개 정도만 해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번이죠? 네, 왔다 갔다 하는 걸 한 번으로 처음에는 10개에서 15개 정도 한 3세트 정도 해보시고 괜찮으시다면 15개에서 20개 정도까지 개수도 늘리시고 세트 수도 4세트에서 5세트 정도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런지 운동을 할 때 포인트는 중심이 앞발에 있어야 되고 내려갔을 때 허벅지와 엉덩이, 뒷다리가 동시에 힘이 들어가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긴장감을 통해서 강하게 밟아서 일어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여기 앞 허벅지 힘이 엄청 길러질 것 같아요. 맞아요. 앞허벅지도 물론이고 뒷다리, 엉덩이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러닝을 위해서는 런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잘 보호하고 보강하려면 허벅지 근육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관절에 무리 없이 운동하기 위해서 러닝 전에 해야 할 거, 러닝 후에 해야 할 거, 더 편안하게 달릴 수 있게 하긴 방법으로 근육 운동으로 평상시 뭐 하면 좋을지 알려주셨거든요. 또 겨울이에요. 맞아요. 이때 또 좀 주의할 것들이 있을까요? 찾지 잘못하면은 또 감기도 쉽게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것들 조금 신경 써야 될까요? 겨울철 러닝은 보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내외 온도차가 굉장히 큰데 실내에서 충분히 준비를 하지 않고 밖으로 갑자기 뛰러 나가면 갑작스럽게 변하는 기온 때문에 감기에도 걸리기 쉽고 체온도 충분히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관절에도 부상이 크게 일어날 수 있어요. 겨울에 집에서 다 반팔 입고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겨울에 좀 요즘 이렇게 나가서 이제 뛰어보면은 이제 처음에 뛸 때는 이제 땀도 좀 나고 그러니까 몸도 이렇게 덥고 좀 추운 거 모르다가 이제 마지막쯤에 가가지고 운동 안 하고 이제 걷기 시작하면은 금방 체온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추워지죠. 그리고 문제는 땀을 흘린 상태니까 체온이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신 보온이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저희가 좀 그거를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관리할 수 있을까요? 필수 복장템으로서는 네. 우선은 얇은 곁에 여러 겹을 껴입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하시다가 더우시면 계속 벗으시면서 허리춤에 묶거나 이렇게 해서 조금 추울 때는 다시 껴입기도 하고 돌아오는 길에도 껴입으시고 뛰다가 더우시면 벗을 수 있게 가벼운 옷을 여러 겹 입는 걸 우선 이게 추천드립니다. 등산할 때도 약간 비슷하네요. 똑같죠. 그죠? 거의 똑같죠. 네. 그러니까 얇은 옷, 두꺼운 거 한 개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개.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더 착용해야 될 것들이 있나요? 우선은 겨울철에 체온 손실을 막기 위해서 실내에서 나갈 때부터 말단의 보온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장갑 그리고 모자를 필수적으로 추천해드려요. 진짜 장갑 없으면 못 되겠더라고요. 못 듭니다. 절대 못 듭니다. 손이 너무 동상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에서 나가면 갑작스럽게 차갑게 공기를 마주하게 돼요. 그래서 호흡기를 조금 보호할 수 있게 내거목, 코까지 올라오는 내거목을 통해서 처음에는 코끝까지 따뜻한 공기를 유지할 수 있게 띄워주신 후에 조금 답답하거나 더우시면 살짝 내려서 목에다 걸어뒀다가 또 추우시면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착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진짜 바람이 달리면서 계속 오니까 근데 찬바람을 뭐 10분 쐬는 것도 아니고 계속 뛰면서 뭐 40분, 50분, 1시간 쐬고 있으면 피부도 되게 건조해지고 맞아요.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서 그 얘기해 주신 넥 워머 같은 거에서 일단 피부를 다 가리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요즘에 넥 워머도 되게 잘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밀착이 딱 안 되고 공간이 있어서 숨 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또 코 구멍 같은 것도 여기가 뚫려 있어가지고 답답한 게 없더라고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방안을 해주면서. 맞습니다. 저도 지금 얘기하신 거 겨울에는 모자 쓰고 장갑 끼고 워머하고 내거모가 좀 답답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볍게 일회용 마스크 같은 걸 끼고 뛰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리기도 해요. 네. 이렇게까지 준비해서 야외에서 뛸 만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 피디님 궁금하시대요. 어, 너무 좋은 질문 같아요. 러닝머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죄송해요. 저도 맨날 그런 생각을 하긴 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왜 나가는 걸까?
우선은 러닝머신과 야외 달리기는 사용하는 근육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러닝머신은 계속해서 동력이 벨트를 굴려주고 그것을 위아래로만 가볍게 뛰면 되는데 실제로 야외에서 달리기는 내가 지면에 박차면서 나가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근육을 사용한다라는 것과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달리기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30분 이상 뛰실 수 있게 돼요. 30분 이상 실내에서 뛰게 되면 지루해요. 지루하고 힘들기 때문에 바깥에서 야외 경치를 즐기면서 다양하게 변하는 경치도 보시고 그리고 안 가봤던 길도 가보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지루하지 맞습니다. 않게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맞습니다. 또 요즘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운동화예요. 맞아요. 제가요 이제 좀 뛰다 보니까 이렇게 30분 이상 이렇게 뛰고 그러면 이 발바닥이 조금씩 아파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은 정말 못 달리겠다 이제 딱 걱정이 돼서 운동화를 좀 바꿔봐야 될까?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상점에 가가지고 브랜드마다 이런 거를 하나하나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시는데 한 3개 정도 얘기 듣고 나니까 더 모르겠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못 고르고 왔어요. 못 사신 건가요? 못 샀었어요. 초보 러너들한테는 운동화 선택에 있어서 좀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좋은지. 내가 만약에 달리기를 많이 안 해봤고 러닝을 처음 접한다 그러면 조깅을 할 때 신을 신발을 사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한 카보나나 조금 더 빠른 스피드를 위한 쿠션이 낮은 신발보다는 쿠션이 충분한 신발을 저는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근데 쿠션이 충분하면 무겁지 않아요? 요즘은 그렇진 않습니다. 폼이 크지만 되게 가벼운 러닝화도 많이 있고 그게 기술이겠죠? 그렇죠. 그치? 그래서 그 가격인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달리기를 많이 안 해보면 달리기를 할 때 지면으로부터 가해지는 충격을 받아낼 무릎이나 발목에 근력이 충분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쿠션이 충분한 조깅을 위한 안정화를 사셔서 처음엔 뛰시다가 내가 속도도 어느 정도 빨라지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얇은 쿠션 하나 혹은 나중에는 카보나까지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초보자다 그러면 쿠션이 많은 러닝화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쿠션이 많으면서 너무 무겁지 않은 걸로. 네. 그게 제일 좀 중요한 거군요. 네. 그럼 안정화는 뭐예요? 안정화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내기 위한 그런 기록 향상보다는 내가 가벼운 속도로 오랫동안 달리기를 유지할 수 있기 위해 나온 운동화로서 조금 쿠셔닝이 많은 운동화의 종류를 말하고 그럼 있어요. 지금 추천해 주신 게 안정화 같은 그렇죠. 거예요? 안정화 혹은 뭐 조깅화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러면 같아요. 이제 초보 러너를 넘어서서 좀 심취를 하게 되면은 러닝화가 좀 어떻게 달라지나요? 조금 더 지면 반력을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쿠션이 조금 얇아지고요. 조금 더 땅을 박차고 내가 능동적으로 나갈 수 있게 되죠. 대신 그만큼 지면에서부터 내 몸으로 오는 충격이 커지기 때문에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 몸에 무리가 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달리기를 빠르게 잘 뛰시는 분들도 그 두 가지를 적절히 섞어서 내가 빠른 속도로 훈련을 할 때는 조금 얇은 밑창의 신발을 신고 다시 내가 가볍게 리커버리를 하거나 회복하는 주간에는 조금 더 두꺼운 신발을 신고 뛰기도 합니다. 오늘 벌써 정말 시간이 또 금방 지나갔는데요. 저희가 또 이렇게 말만 하고 끝내기 너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코치님께서 실제로 저희가 누구라도 좀 해볼 수 있는 아주 소소한 그런 챌린지 하나 주시면 좋겠어요. 뭐가 있을까요? 소소한 챌린지. 네. 저는 10분 뛰기 챌린지를 한번 해보시면 10분 뛰기 챌린지 어떻게 하는 건가요? 10분 뛰기는 처음부터 한 번도 안 달려보신 분이 10분을 뛰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10분 동안 내가 운동을 하는데 처음에는 딱 2분만 뛰어본다. 아주 느린 속도로. 그리고 나머지 8분은 빨리 걷기나 그냥 천천히 걷기로 쉬는 거. 그럼 2분만 뛰면 되네요. 네, 그냥 2분만 아주 천천히. 네. 그리고 그게 다면 다음 날은 4분으로 늘려보는 거예요. 4분을 뛰고 6분은 걷고 그 다음 날은 6분을 뛰고 4분을 걷고 네. 8분을 뛰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날 5일째는 10분을 뛸 수 있게 와, 그렇게 그러면 해보시면 5일만 지나면 10분을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격일로 하면 10일이면 챌린지가 끝나겠네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10분 러닝 챌린지 꼭 해보시고 성공하신 분들은 완수하셨다고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서로 응원하면서 운동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는 러닝 포함해서 또 다양한 운동도 저희가 하면서 건강관리 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또 한 말씀 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연말 연초에 이제 운동 다짐을 많이 하시는데 달리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심폐지구력 향상에도 굉장히 좋고 근육도 증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너무 힘들게 하려고 하지 마라.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해서 2025년에는 달리기를 우리 세연님처럼 즐겁게 한번 즐기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달리는 동안에 표정은 항상 막 고통스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식취생활 그리고
모두 항상 또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저희 코치님도 꼭 다시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